그녀를 액션 영화에 출연시키자. 연기할 필요도 없어. 액션 영화를 많이 봤지만 그녀는 정말 완벽해요. 신께서 한국에 잘생긴 남자를 모아놨나 봐요. 제가 한국 남자에 집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정말 고대부터 활쏘기의 나라였던 것 같아 대단해. K드라마에 이어 이젠 K올림픽의 인기를 얻을 시간이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대해 찬양과 동경의 말을 쏟아내는 요즘, 이를 불편한 시선으로 시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인데 프랑스에 왔으면 프랑스 문화를 배워야지. 왜 파리올림픽인데 K-팝 댄스들을 추는 거야? 그리고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인 거 모르나? 도대체 프랑스의 위대한 미슐랭 식당들을 놔두고 뜬금없이 왜 코리아하우스에서 치킨이랑 비빔밥을 먹는 건데? 파리올림픽인데 삼성 스마트폰은 왜 자꾸 주목받느냔 말이야. 오늘의 사연에 등장하게 될 이 두 명의 여성은 특히나 한국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몸서리 쳐질 정도로 괴롭다고 호소하는데요. 이 두 여성은 파리올림픽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며 한국을 흠집낼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라도 찾아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한국의 허점을 찾았다며 유레카를 외쳤는데요. 과연 이 두 여성이 발견한 한국의 허점은 무엇이며 그들은 과연 한국 흠집내기에 성공했을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생드니라는 곳에 살고 있는 나탈리라고 합니다. 생드니는 파리 외곽에 있는 도시이고요. 저는 이곳에 있는 프랑스 제8대학에서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학위를 땄습니다. 정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한국으로 치면 아마 신문방송학과와 비슷할 겁니다. 저는 기자가 되기 위해 정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했고 이번 2024 파리올림픽의 시작과 함께 이제 막 인턴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아도 되는 건지 아직도 여러모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여기저기서 온통 코리아, 한국만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이제는 누가 한국이라는 말만 꺼내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괴롭고 힘들답니다. 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계기를 설명하자면 저희 대학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한국인분들께서 저희 세세한 사연을 들으신다면 매우 불쾌하실 수도 있고 저를 마구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각오를 하고서라도 제가 겪은 이상한 일들에 대해 한국인의 의견을 듣고자 용기를 내어봅니다. 그럼 복잡하고도 착잡한 심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 기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파리 제8대학 정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했어요. 저희 대학은 국제적인 학생 유치와 다문화 환경 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였기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저희 과는 외국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인지 유독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중국인 친구 왕멍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희 둘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저희를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프랑스를 유럽의 중국이라고 부르고 중국을 아시아의 프랑스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너희 둘은 참 많이 닮아 있어. 저희는 당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서로가 닮았다고 하니 서로에게 더 친근감이 든 게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중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프랑스와 많이 닮아 있는 거라면 그 위대한 나라와 안 가까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우리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둘이 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둘은 주류가 되는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과 친구들은 왕멍이 아시아인이라서 그런 건지 멀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또한 제가 도도한 외모를 가진 탓이었는지 제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왕멍은 단짝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며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제 친구 왕멍과 같은 아시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 친구들은 늘 인기가 많았어요. 늘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았고 학과 조별 과제나 교내 행사 때마다 다들 한국인 친구와 같이 활동하길 원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은 늘 한국 학생들에게 화장품을 무얼 쓰는지 묻거나 좋아하는 K-팝 가사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좋은 피부 비결이나 패션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찬양하기 바쁘더라고요. 저와 왕멍은 그런 한국인들이 참 얄미워 보였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들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물론 한국인들이 저희를 무시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같이 밥 먹자고 제안해준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제안과 배려도 불쾌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를 아래로 보고 동정하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작은 국가의 학생이 프랑스나 중국이라는 강대국 학생을 동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우리를 부러워하고 궁금해하면 모를까요? 아무튼 한국인에 대한 미움이 커질수록 왕멍과 저는 더욱 한 마음이 되어 한층 더 가까워졌지요. 그렇게 왕멍과 저는 4년 동안 둘만의 추억을 만들며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뒤에도 저희는 평생을 좋은 친구로 같이 지내자며 같은 회사들의 지원서를 넣었고 몇십 번의 고백 끝에 한 지역신문사의 인턴 기자로 함께 선발되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 둘은 운명이다 싶었습니다. 저와 왕멍은 너무 기뻤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며 우정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학교와 직장은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파리올림픽이라는 제일 바쁜 행사를 앞두고 인턴 기자로 뽑히는 바람에 매일매일 고생만 직사게 하는 중입니다. 솔직히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저와 왕멍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100년 만에 개최되는 파리올림픽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한국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꾸 한국에 관한 취재를 지시받는 것에 매우 짜증났지요. 저와 왕멍은 퇴근 길마다 함께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야, 나탈리! 이거 괜히 올림픽 때문에 일손 부족하니까 우리 인턴으로 뽑아 쓰다가 올림픽 끝나면 내보내려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정말 짜증나. 그리고 우리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왜 다들 한국 거리는 거야? 프랑스 올림픽에 왔으면 프랑스 문화를 배우고 즐겨야지. 왜 파리까지 와서는 에펠탑 앞에서 케이팝 댄스를 추냔 말이야. 그리고 프랑스는 미식의 국가인 거 모르나? 프랑스의 미슐랭 식당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왜 코리아 하우스에서 치킨이랑 비빔밥만 찾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나탈리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제일 황당한 건 올림픽 장면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계속 등장하는 거야. 분명 우리 중국의 화웨이도 파리올림픽에 협찬하겠다고 건의했을 텐데 왜 화웨이를 두고 삼성을 선택한 걸까? 프랑스는 스마트폰을 잘 못 만드니까 뭐가 좋은지 판단을 못하는 건가? 나탈리, 너는 공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인인 나는 엄청 열받는다고. 저는 왕멍의 말이 살짝 불편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 스마트폰을 써본 적이 있었지만 품질 문제 때문에 금방 다시 바꾼 경험이 있거든요. 다른 중국인이었다면 한마디 했었겠지만 단짝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싸울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말들은 꾹 참았지요. 왕멍, 그래도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20곳이나 지원했었는데 유일하게 우릴 뽑아준 지역신문사잖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했지요. 그렇게 왕멍과 저는 매일매일 같이 다니며 본격적으로 파리올림픽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 조국인 프랑스가 올림픽 준비 단계부터 전 세계의 질타를 받기 시작한 것이지요. 노후화된 숙소 문제부터 생강의 수질 문제, 노숙자 및 노상방뇨 이슈와 더위와의 싸움 문제, 파리 경찰이 피습당하는 사건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전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파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림픽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지요. 너무나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단짝 친구 왕멍마저 프랑스 올림픽에 대한 불만을 토해낼 땐 정말 화가 났어요. 나탈리, 프랑스는 왜 버스나 숙소에까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거야?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더위에 우리 중국 선수들이 더위 먹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영장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더러운 생강에서 경기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네. 거기다 올림픽 성화봉송주자의 한국 아이돌까지 등장시켰는데 프랑스에는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베이징 올림픽 때에는 이런 실수는 없었거든. 왕멍의 말을 들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야, 왕멍. 베이징 올림픽도 만만치 않았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뜩이나 짜증나는 요즘인데 말싸움까지 벌이면서 불쾌해지고 싶지 않아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지요. 아, 몰라. 우리 일단 밥이나 먹자. 내가 알아봤는데 올림픽 출입 기자들은 올림픽 선수단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다더라. 밥값도 아끼고 너무 좋잖아. 그래, 나탈리. 나도 요즘 치솟는 파리 물가 때문에 힘들었는데 잘 됐네. 맛도 그저 그런 파리 음식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 먹기가 힘들었는데 올림픽 치제 덕에 공짜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 왕멍의 말들은 제 마음을 조금씩 긁어댔지만 아무튼 우린 올림픽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분명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자국민의 눈으로 좋게 보려고 해도 준비된 음식들은 기대해야였어요. 솔직히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선수단이 프랑스의 음식에 놀라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혁신적인 요리라고 홍보된 메뉴의 3분의 2 이상이 모두 채소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채소 식단들이 탄소를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수단들에게 단백질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지요. 유일하게 있는 고기 메뉴들은 선수단들이 서로 가져가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여야 할 지경이더군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저와 함께 있던 왕멍은 저보다 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렇게 말했지요. 나탈리 이게 뭐야? 선수들에게 이런 밥을 먹인다고? 죄다 폴떼기 들이잖아? 왜 선수들이 쓰러져 나가는지 알겠네. 나 같아도 이거 먹고 취재하다가는 이 더위에 쓰러지겠다. 저는 괜시리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에 괜히 왕멍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왕멍. 적당히 좀 하자. 프랑스만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국가는 없어. 더 좋은 가치를 위한 행보인 거잖아. 그냥 감사히 먹어. 왕멍은 살짝 당황하더니 제 눈치를 보며 식판에 담아온 음식을 싹 비우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부터 올림픽 선수단 식당 메뉴에 대한 비난 기사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영국 올림픽협회의 CEO인 앤디 앤스는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 등 많은 것이 부족하고 음식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꼬집었지요. 뿐만 아니라 각국의 선수단들은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파리 올림픽 식당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피크타임에 식당을 방문하면 닭고기 한 조각도 먹을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슈 가운데 한국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던 15명의 조리사를 파리까지 데려와 맞춤형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까지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지요. 거기다가 파리 중심의 개관한 코리아하우스에서는 선수 라운지를 만들어서 한국 선수단이 언제든지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도 그곳에서 한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지요. 여러 기사들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의 준비성에 대한 비교가 시작되면서 파리올림픽인데도 불구하고 한식이 계속 유명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은 몇 끼 이렇게 영양 균형 잡힌 음식을 먹냐면서 세계인들이 감탄했고 파리 관광객들마저 코리아하우스로 몰려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파리올림픽이면 우리 파리의 음식이 조명받아야 하는데 이 와중에 왜 또 한국의 음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냔 말이죠. 자꾸 우리의 축제에서 조명받는 한국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파리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전 세계인이 프랑스의 진가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리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답게 그 어떤 국가의 개막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수상식에 쓰이게 될 메달을 담는 트레이마저도 우리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만든단 말이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릴 부러워할지 훤히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다 예상을 빗나가며 꼬일 대로 꼬여가는 듯 했습니다. 아름다움의 진수로 꼽혀야 할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기괴하고 불쾌하다는 악평을 받았고 급기야 유튜브 올림픽 공식 채널에서는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담긴 풀영상을 삭제하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프랑스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박살났어요. 게다가 몇몇 기사들이 한국의 평창올림픽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파리올림픽과 비교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창올림픽 당시 선수단의 높은 만족도와 감동 섞인 사연들을 우리의 파리올림픽과 비교하며 칭송할 때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멍과 저는 우리가 기자인 점을 이용하여 한국의 허점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작정했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옹졸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불타는 질투심에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그날로부터 왕멍과 저는 한국과 관련된 경기들을 밀착 관찰하며 한국의 허점과 실패에 대한 기사들을 쓸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고작 100명대의 적은 선수단들만 참가했으므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결승전마다 한국 선수들이 보이는 겁니다. 양궁, 사격, 펜싱 등 올림픽 초반부터 한국의 금메달 사냥은 대단했지요. 한국 양궁 여자 단체 10연패,
한국 양궁 남자단체 3연패, 거기다 프랑스가 종주국인 펜싱에서까지 한국이 금메달을 휩쓸다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여러 스포츠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활, 검, 그리고 사격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크거든요. 영국에서도 로빈후드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어지듯이 유럽 쪽은 활을 잘 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양궁이라는 종목은 그저 한국이 당연하게 휩쓰는 종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번에 프랑스가 양궁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에도 오히려 프랑스는 축제 분위기였다니까요. 드디어 우리가 양궁에서 성과를 내었다 이러면서 크나큰 축제를 벌일 정도였지요. 펜싱은 어떻고요? 프랑스는 펜싱 종주국답게 펜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펜싱을 배웠기에 펜싱이 얼마나 멋진 스포츠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한국의 오상욱 선수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해버리고 펜싱 단체전까지 금메달을 가져가 버리니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종주국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요. 펜싱 경기 중에 프랑스 국민들이 야유를 보내며 방해 공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사격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기가 허용되는 미국의 경우 스나이퍼에 대한 로망과 동경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데 막상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미국은 사격 분야에서 메달이 없었고 일반인은 총기 소지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은 사격 분야에서 메달을 휩쓸다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한국은 총, 칼, 활이라는 무기 종목들을 이토록 잘 다루는 거죠. 유럽인들의 로망인 이 세 종목을 어쩜 이리 잘하냔 말입니다.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는 시기 질투를 넘어 살짝 경이로운 마음도 들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무기 종목에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원인도 몹시 궁금했고요. 그런데 제 친구 왕멍은 여전히 분노했어요. 한국의 반효진 선수가 중국의 절대 강자인 황희팅을 누르고 금메달을 땄다며 억울해했지요. 그러더니 왕멍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올림픽 현장 취재를 통해 한국의 허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으니 제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석구석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분명 우리처럼 한국인에 대해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이 있을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악플들만 모아도 멋진 기사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이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한국의 올림픽 경기 장면에 대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댓글을 구석구석 확인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열정은 시작부터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통 한국을 찬양하는 댓글 일색이었거든요. 총, 화살, 검까지. 한국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올림픽 역사상 유일한 양궁 금메달 국가. 대한민국, 놀랍다. 정말 한국은 고대부터 활 쏘기의 나라였던 것 같아. 대단해. 10년 연속 올림픽 금메달이라니. 협회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규칙을 바꿔왔지만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 말이 돼. 축하해요. K드라마에 이어 K올림픽이 인기를 얻을 시간이야. 거기다 한국 사격선수 김예지 선수의 영상은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영상 중 하나이더라고요. 김예지 선수의 사격 영상 조회수와 댓글은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많았지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까지 두 번이나 김예지 선수에 대해 최고라고 언급했더라고요. 우리 둘은 그 수많은 찬양 댓글들을 읽으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왕멍이 찾았다, 찾았어 라고 외치며 기쁨의 함성을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왕멍이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한 외국인이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글이 있었는데 제목부터 한국에 대한 강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우리나라에 오지마. 강력한 그 제목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크나큰 분노가 느껴졌지요. 그리고 엄청난 조회수와 댓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왕멍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느끼며 해당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무서워. 나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래. 한국인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큰일이 날 거야. 우리 둘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드디어 한국 허점 찾기에 해냈다는 듯이 싱긋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한국이 우리 미국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 저렇게 총을 잘 다루는 민족이 총기 소지 국가에 온다면 우리는 큰일 날걸? 무기들을 이토록 잘 다루는 국가에겐 절대 대들면 안 돼.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잘 쏘는 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자들까지 스나이퍼였어. 이 나라는 정말 미쳤어. 한국은 전투 DNA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다들 한국에 대들지 마세요. 한국과 싸웠다가는 박살납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한 그 글은 한국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글이 아닌 한국에 대한 대찬양의 글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되려 마음이 숙연해지고 저희 패배를 인정하게 되더군요. 왕멍은 씩씩대며 더 찾아보자고 욕이 없을 리 없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모든 전투력을 다 상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한국에 대한 질투를 넘어 궁금증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더군요. 한국이 이렇게 무기 종목을 잘 다루는 원인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 악플을 더 찾아보자고 왕멍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저는 오늘은 그만두자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왕멍과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가뜩이나 복잡한 심경의 저를 왕멍이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앉아있는데 왕멍이 또 프랑스에 대해 볼멘 소리를 시작하더군요. 아이 참! 안 그래도 하루 종일 덥고 바빠 죽겠는데 이 버스는 왜 또 에어컨이 안 되는 거야? 뭐 얼마나 보안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창문도 못 열게 막아놔? 내가 인턴직 끝나면 프랑스 떠나고 만다? 지겨워 진짜?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야, 왕멍. 적당히 좀 해. 나도 프랑스인이라고. 우리 프랑스 조직위가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건 사실이지만 내 단짝인 네가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뭐 베이징 올림픽은 안 그랬는 줄 알아? 베이징 올림픽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다 잊은 거야? 왕멍은 당황해하더니 베이징 올림픽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며? 되려 더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지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나 본데 내가 다시 알려줄게. 코로나19 은폐 논란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여러 인권 문제의 총체였잖아.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베이징 안 가겠다고 보이콧했었잖아. 올림픽을 통틀어 그런 대규모의 보이콧은 베이징 올림픽이 유일했지. 너네 중국도 한국 평창올림픽 반만이라도 따라해봐라. 저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가 흥미로운지 모두 숨죽여 지켜보더라고요. 왕멍은 살기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야 나탈리! 감히 우리 중국을 그렇게 모독해? 안 그래도 프랑스에 살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난 이제 떠날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왕멍은 그 길로 버스에서 내리더니 그 뒤론 연락이 끊겼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사라졌고 그 바람에 왕멍의 일까지 정신없게 해내야 했습니다. 왕멍과 절교하게 된 일도 그렇고 한국을 취재하던 일도 그렇고 며칠 동안 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한국을 싫어했나? 무엇 때문에 한국의 허점을 찾아왔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제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물음을 하며 버스 창밖을 보는데 어디 한쪽에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기자로서 큰 호기심이 들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많은 무리를 따라간 그곳은 제가 한때 이야기도 듣기 싫어하던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들어간 그곳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한국 올림픽을 개최 중인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서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조차 자국의 문화부스가 아닌 코리아 하우스에서 올림픽을 즐기고 있더군요. 전 세계인들이 모여 몸에 한국 응원 스티커를 붙이고 커다란 스크린으로 한국의 경기를 보며 한국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켠에서는 K-팝 댄스 수업이 한창이었고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시연해보는 등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저도 그곳에서 한국의 맥주와 닭강정, 한국의 빵을 먹었고 뛰어난 맛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한국 문화를 한껏 즐기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이제서야 올림픽 현장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올림픽 경기를 웃으며 함께 즐기는 많은 사람들과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음식들 등 모두가 행복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간 옹졸했던 제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한국인의 꼼꼼한 준비성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무기를 잘 다루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고요. 마침 제 옆에 한국인 청년이 보이길래 말을 건네며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인이 무기 종목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글쎄요. 한국은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나라잖아요. 워낙 수천 년 전부터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자신을 지켜내고 싸우는 것에 특화된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꽤 놀랍고 공감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그 사이에서 굳건히 살아남은 한국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한국은 수많은 전투를 겪어내고 자신을 지켜오면서 전투와 관련된 DNA가 특별하게 발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인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국이 무기를 잘 다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기를 맞은 우리 프랑스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궁금증에 앞서 한국인들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간 제가 행했던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 이렇게나마 사죄를 드립니다. 옹졸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한국을 어떻게든 흠집내려 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코리아 하우스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지요. 올림픽이 끝나면 우리 국민들이 지난 시간에 대해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까요? 우리 프랑스가 고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없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기사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조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파리올림픽이 더 큰 이슈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한국인들도 남은 파리올림픽 일정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고민과 궁금증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한국. 이상 파리의 인턴 기자로 일하는 나탈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리 한국호랑이 구독자님들께서는 한국인이 총, 칼, 활을 특히나 잘 다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프랑스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